안동 김씨 문중의 종가인 월성댁에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어김없이 사랑채 처마 밑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어르신, 또 그 소리가. 종 덕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 김진사에게 고했다. 김진사 김양필은 40을 넘긴 나이에도 의연한 기품을 잃지 않은 선비였으나 요즘 들어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분명 여인의 울음소리였다. 그것도 한이 맺혀 구슬프기 그지없는. 또 시작되는군. 김진사는 촛불을 켜고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소복을 입은 여인의 뒷모습이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섬뜩했다. 누구냐, 어찌하여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김진사의 호통에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김진사의 얼굴은 핏기를 잃었다. 그 얼굴은 분명히 3년 전 죽은 며느리 춘옥이의 얼굴이었다. 시아버님. 여인이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쓰러져 가는 듯 희미했다. 춘옥이냐? 아니다. 이럴 수 없어. 김진사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빗소리만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춘옥은 진주 류씨 문중의 딸로 태어나 18살에 월성댁의 장남 김석현에게 시집왔다. 아름답고 단아한 외모의 침선과 자수에도 능했던 그녀는 처음에는 시어머니 안동 장씨의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특히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져만 갔다. 이 못된 것이 3년 동안 이 집 제사밥만 축내고는. 어머님, 제발. 아들 하나 못 낳으면서 무슨 면목으로 이 집에 있느냐. 춘옥은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했다. 불당과 산신당을 찾아다니며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었지만 하늘은 그녀의 간절함을 외면하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옥은 마침내 임신 소식을 알렸다. 집안은 온통 기쁨에 빠졌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임신 7개월째 되던 날 춘옥은 갑자기 쓰러졌다. 마을의 의원이 와서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상합니다. 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마치 독을. 무슨 소리냐, 독이라니.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의원의 표정은 어두웠다. 춘옥은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춘옥이 죽은 후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하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춘옥의 죽음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날 밤 안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쉿!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종 덕팔의 아내 말다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에 안방마마께서 무엇인가를 다리시는 걸 봤어. 달밤에 검은 약재 같은 걸. 설마. 하인들은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다. 아무도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안동 장씨가 며느리를 독살했다는 것을. 춘옥의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날부터였다. 처음에는 비 오는 밤에만 보였지만 점차 그 출현 빈도가 잦아졌다. 안채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안동장 씨의 방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장씨 부인이 잠꼬대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방 안이 어지럽혀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와서 뒤져놓은 것처럼.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편찮으시네요. 남편 김석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진사는 무언가 짐작하는 바가 있는 듯 침묵을 지켰다. 어느 날 밤 장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으악, 춘호가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가족들이 달려갔을 때 장씨 부인은 방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춘옥의 목소리는 살아있을 때와는 달리 차갑고 서늘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뱃속의 아이까지. 춘옥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씨 부인은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다. 춘옥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특히 시집 온 지 3년 만에 임신한 춘옥이 아들을 낳는다면 집안에서 자신보다 높은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질투심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유산을 시키려고 했을 뿐이야.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 장씨 부인이 울며불며 고백했다. 그녀가 춘옥의 음식에 탄 것은 낙태를 유도하는 독초였다. 하지만 춘옥의 몸이 워낙 약해져 있던 터라 그 독이 생명까지 앗아간 것이었다. 어머니, 춘옥의 귀신이 장씨 부인 앞에 다가갔다. 제가 그렇게 미웠나요? 아이까지. 춘옥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춘옥의 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씨 부인은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밤마다 춘옥의 귀신이 나타나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어머니, 왜 저를 죽였어요? 아이는 왜 죽여야 했어요? 저희 모자가 그렇게 원망스러웠나요? 춘옥은 밤마다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장씨 부인은 답할 수도 잠들 수도 없었다. 김진사는 마을의 도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춘옥이의 한이 너무 깊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데다가 뱃속의 아이까지 함께 죽었으니 그럼 어찌하면 되겠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분의 죄를 갚아야 합니다. 장씨 부인은 결국 춘옥이 죽은 지 정확히 1년 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춘옥에게 하는 사과였다. 춘옥아, 다음 생에는 내가 너의 며느리가 되어 그 고생을 다 받으마. 장씨 부인이 죽은 후 춘옥의 귀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처마 끝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다. 몇 년이 흐른 후 김석현은 재혼을 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경주 최씨 문중의 딸로 온화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새 며느리가 임신을 하자 밤마다 춘옥의 귀신이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언니, 조심하세요. 이 집에는 아이를 해치는 악한 기운이 있어요. 춘옥은 새 며느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 했다.
자신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고맙다, 춘옥아. 새 며느리는 꿈속에서 춘옥에게 고마워했다. 그리고 정성껏 춘옥의 제사를 모셔주었다. 새 며느리의 정성 어린 정성과 제사로 춘옥의 한이 조금씩 풀려갔다. 더 이상 원망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어느 봄날 춘옥의 귀신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시아버님, 김진사 앞에 나타난 춘옥은 예전보다 훨씬 평온한 모습이었다.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춘옥아, 새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리세요.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라니. 잘못한 것은 우리인데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춘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 후로 월성댁에서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증언했다. 비 오는 밤 처마 끝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집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더 이상 흐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로 사람들은 말했다. 그것은 춘옥이가 아직도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더 이상 원한의 귀신이 아니라 집안을 보호하는 수호령이 되어. 그리고 정말로 그 후 월성댁에는 좋은 일만 생겼다. 새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집안은 날로 번창해갔다.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춘옥이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믿었다. 한때는 원한에 사로잡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랑과 용서의 힘으로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이라고. 비 오는 밤이면 여전히 처마 끝에서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한 위안과 안도감을 주는 존재로 기억되고 있다. 처마 끝의 처녀 귀신 춘옥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 원한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로 승화된 아름다운 이야기로 한 맺힌 귀신도 결국은 사랑 앞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 지닌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 춘옥이 떠난 지 3년이 흘렀다. 새 며느리 최 씨는 건강한 아들 석규를 낳아 집안에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이는 총명하고 예쁘게 자라나 할아버지 김진사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김석현에게는 여전히 춘옥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형님, 자꾸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생 김성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춘옥이 누이는 이미 평안히 떠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재의 가족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석현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월성댁을 찾았다. 춘옥의 친정어머니 류씨 부인이었다. 사돈어른. 류씨 부인은 상복을 입고 있었다. 춘옥의 아버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다. 우리 춘옥이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류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춘옥이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셨다고. 김진사와 김석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의 운명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춘옥이는 자신이 이 집에서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도 왜 시집을 왔을까요? 시아버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씨 부인이 꺼내놓은 것은 춘옥이 몰래 써둔 편지였다. 이 편지는 춘옥이가 죽기 한 달 전에 친정에 보낸 것입니다. 김석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생에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였고 며느리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러 이번 생에는 며느리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죽은 후에도 이 집에 묶여 있게 될까 봐서입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억울하게 죽는다면 제 한이 너무 깊어져 이 집안에 해를 끼칠까 봐 두렵습니다. 편지를 읽은 김석현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다면 춘옥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군. 네. 하지만 춘옥이는 끝까지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유씨 부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장씨 부인께서도 전생의 기억을 어렴풋이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옥이를 처음 보셨을 때 장씨 부인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김진사는 그때를 떠올렸다. 분명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었다. 그리고 춘옥이를 유독 미워하셨던 것도 전생의 기억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말씀입니까? 운명이라기보다는 인연이라고 해야겠지요. 악한 인연이 선한 인연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춘옥이가 보여준 것입니다. 춘옥이 떠난 지 5년이 흘러 석규는 6살이 되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지만 가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할아버지, 예쁜 아주머니가 석규를 지켜보고 계세요. 무슨 아주머니? 흰 옷 입은 아주머니요. 항상 웃고 계세요. 김진사는 깜짝 놀랐다. 혹시 석규도 춘옥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석규야,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니? 석규야, 건강하게 자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고도 하세요. 김석현과 최씨 부인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춘옥이 정말로 석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 정주 15년 마을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 콜레라였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월성댁 주변의 집들도 피해를 입었다. 아버지, 우리도 다른 곳으로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월성댁만은 전염병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가족 모두가 건강했고 하인들까지도 모두 무사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월성댁에는 수호신이 있다더니 춘옥이 귀신이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봐. 어느 날 밤 석규가 열이 나서 끙끙 앓고 있었다. 최씨 부인이 간병하고 있는데 석규가 갑자기 일어나 앉았다. 예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석규야, 아픈데 누워 있어야지. 아주머니가 석규 이마에 손을 대고 계세요. 시원해요. 정말로 석규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최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석규야,
그 아주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니? 걱정하지 마라. 석규는 내가 지킨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집 식구들은 모두 내가 보살펴 준다고도 하세요. 최 씨 부인은 눈물이 났다. 춘옥이 정말로 이 집을 지키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춘옥 언니. 최 씨 부인이 중얼거리자 석규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천만에요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라고도 하세요. 석규가 10살이 되던 해 집안에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김석현의 동생 김성문이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이다. 의원들이 여러 명 와봤지만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김성문은 날로 쇠약해져 갔다. 형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김성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석규가 또다시 이상한 말을 했다. 삼촌에게 나쁜 귀신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검은 옷 입은 무서운 귀신이요. 삼촌을 괴롭히고 있어요. 김진사는 급히 도사를 불렀다. 도사가 김성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원기의 짓입니다. 원기라니요. 누군가 이분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사의 조사 결과 김성문을 괴롭히는 귀신은 10년 전 죽은 기생명월이었다. 김성문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결혼을 약속하고도 배신한 적이 있었다. 명월은 김성문을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었고 그 한이 쌓여 원기가 된 것이었다. 삼촌, 그 아주머니가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물어봐요. 석규의 말에 김성문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명월아. 그때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성문아. 왜 나를 버렸니? 명월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성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명월의 한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때 석규가 갑자기 일어섰다. 예쁜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춘옥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석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명월 언니. 춘옥이 명월의 귀신에게 다가갔다. 언니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춘옥아, 넌 어쩜 그렇게 착하니? 나는 배신당해서 죽었는데 저도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지만 원망만 하면 우리 자신만 괴로워요. 춘옥의 따뜻한 말에 명월의 원한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언니도 이제 평안하게 떠나세요. 춘옥아, 고맙다. 명월의 귀신이 서서히 사라지자 김성문의 병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 일 이후 월성댁은 더욱 화목해졌다. 김성문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형님, 저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야. 아니에요. 명월이에게 진 빚을 이렇게라도 갚아야겠어요. 김성문은 정말로 출가를 했다. 그리고 평생을 불공을 들이며 명월과 춘옥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석규는 날로 총명해져서 어린 나이에도 글을 잘 읽고 썼다. 김진사는 손자를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이 아이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석규는 15살이 되었다.
키도 훌쩍 크고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다. 학문에도 뛰어나서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석규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춘옥뿐만 아니라 다른 귀신들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할아버지, 제가 과거에 급제하면 춘옥 어머니의 위패를 모셔드리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춘옥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세요. 나는 이 집 며느리였는데 제대로 된 제사를 못 받고 있다고. 김진사는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춘옥의 위패는 따로 모시지 않고 있었다. 너무 일찍 죽은 며느리라서 조상으로 모시기 애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구나. 우리가 소홀했구나. 할아버지, 춘옥 어머니는 정식으로 이 집 며느리셨잖아요. 당연히 제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해 가을 월성댁에서는 춘옥의 위패를 모시는 의식을 거행했다. 친족들이 모두 모여 정중하게 의식을 치렀다. 춘옥의 영혼이여, 이제 정식으로 우리 집안의 조상이 되어 영원히 제사를 받으시오. 김진사가 충문을 읽자 신기하게도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석규는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춘옥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할아버님.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춘옥의 목소리가 석규에게만 들렸다. 그날 밤 춘옥이 마지막으로 석규 앞에 나타났다. 석규야, 이제 나는 정말로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춘옥 어머니, 너는 참 착한 아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선하게 살아가거라. 어머니는 어디로 가세요? 아마 더 좋은 곳으로 환생하게 될 거야. 그동안 이 집을 지킨 공덕으로. 춘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춘옥이 완전히 떠난 후에도 월성댁은 계속 번영했다. 석규는 정말로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올랐고 좋은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월성댁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다. 옛날 월성댁에는 착한 귀신이 살았다더라. 처마 끝에 처녀 귀신 말이지. 처음엔 무서웠지만 나중엔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지. 그래, 원한도 결국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야. 세월이 흘러 조선 후기가 되었다. 월성댁의 후손들은 여전히 번창했고 춘옥의 이야기는 집안의 소중한 전설이 되어 내려왔다. 석규의 손자 되는 김문석이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춘옥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가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직접 봤거든. 정말 귀신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나요? 문서가 귀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산 사람도 귀신보다 무섭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죽은 사람도 천사가 될 수 있어. 김문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춘옥 할머니는 천사가 되신 거네요. 그렇지. 우리 집안의 수호천사 말이야. 그로부터 또 수십 년이 흘렀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월성댁만은 신기하게도 큰 화를 면했다. 일본인들이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 할 때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실패로 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춘옥의 보살핌이라고 믿었다. 춘옥이가 아직도 이 동네를 지키고 있어. 한 번은 일본 놈들이 와서 땅 문서를 뒤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문서가 다 날아가 버렸다더라. 그리고 그 놈들이 무슨 병에 걸려서 며칠 못 일어났다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월성댁과 그 주변 마을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의 보호를 받는 것 같았다.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월성대계 후손들은 춘옥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현재의 후손인 김대호 씨는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고향에 내려와 조상들의 제사를 지냈다. 아빠, 춘옥 할머니, 이야기 또 해주세요. 김대호 씨의 딸 수진이가 졸라댔다. 수진아,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니? 예뻐서요. 그리고 착해서요. 김대호 씨는 딸을 안으며 미소를 지었다. 춘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김대호 씨가 고향집에서 잠들어 있는데 꿈을 꾸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미소를 지었다. 춘옥 할머니세요? 네, 맞습니다. 대호야, 잘 자랐구나. 할머니, 정말 존재하셨군요. 나는 이제 정말로 떠날 때가 되었단다. 이 집안을 충분히 지켰으니까. 그럼 이제 못 뵙는 건가요?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희 마음 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타날 수 있어. 춘옥은 환한 빛에 쌓여 천천히 사라져갔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 후손들아. 현재도 월성댁 터에는 작은 사당이 서 있다. 춘옥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이다. 후손들은 여전히 매년 2번씩 제사를 지내며 그녀를 기억한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비 오는 밤이면 처마 끝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더 이상 슬프게 흐느끼지 않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은 채로 마을의 오래된 할머니들은 아직도 말한다. 춘옥이는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착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지. 그래,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더라. 춘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없이 계속된다. 처마 끝의 처녀 귀신에서 시작되어 집안의 수호신이 되고 마침내는 온 마을의 수호천사가 된 여인의 이야기. 원한과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생으로 승화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다. 아무리 깊은 원한도 사랑 앞에서는 녹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춘옥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처마 끝의 처녀 귀신 춘옥의 이야기는 이렇게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이야기로서.